힘으로 강렬해요. 바이러스보다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촛불 국민의 힘으로 싹 다 박멸해요. 차가운 바람이 부는 날 차가운 땅바닥에 앉아 한 손에 촛불을 들고 다른 한 손에 주먹을 쥐었지. 우리의 외침이 멀리 퍼져나갈 때 도록 끓이던 세상이 올 거야. 우리의 노래가 하늘 끝에 닿을 때 그토록 끓이던 하나가 될 거야. 너와 내가 함께하는 시간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낼 거야. 너와 내가 함께하는 투쟁이라면 우리 반드시 승리할 거야. 우리의 외침이 멀리 퍼져나갈 때 그토록 끓이던 세상이 올 거야. 우리의 노래가 하늘 끝에 닿을 때 그토록 끓이던 하나가 될 거야. 너와 내가 함께하는 시간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낼 거야. 너와 내가 함께하는 투쟁이라면 우리 반드시 승리할 거야. 너와 내가 함께하는 시간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낼 거야. 너와 내가 함께하는 투쟁이라면 우리 반드시 승리할 거야. 우리 반드시 승리할 거야. 예, 이쪽은 국민의힘 당사인데 경찰들이 문을 닫은 것 같아요. 김정인 씨가 자진해서 문을 닫은 건 철거한 건지 경찰이 그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문을 잠그고 예, 국민의힘 당사를 완전 봉쇄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영등포 서장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죠. 여기 영등포 서장은 그 국회 뭐 그 의경단장인가 뭐 했던 양반, 그 어린애들 데리고 엄청 장난하던 양반. 예? 이거 폐쇄시킨 거예요, 뭐요? 국민의힘 폐쇄된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님이 하면 김청원 위원장하고 같은 급입니까? 에? 어떻게 하면 경찰한테 이거 문을 닫힙니까? 세무서에다가 얘기해야지. 김진우 국수본부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사 1호 대상 수사 1호 경찰 싸그리, 그 다음에 국회의원 싸그리, 두 개부터 싸그리. 왜? 국가사회관실리도 꼴찌가 경찰, 그 다음에 국회. 이 양반부터 싸그리 가야 이게 평정이 되고 뭐 국수본 공수처 한 거지. 한 명씩 2명 해가지고 이걸 하나만 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경찰분이 맞대는. 예?
훌륭한 경찰이시오. 무슨 게장입니까? 예? 무슨 게장입니까? 안녕하세요. 간장게장, 육개장, 뭐 그런 게장 아닙니까? 대장 안 해요, 그냥.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뭐요? 훌륭하신 분. 훌륭하신 분. 경찰 해체가 정답입니다. 검찰 개혁은 경찰 해체가 정답입니다. 왜냐? 모르시는 분 다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예? 경찰을 뭘 믿는다는 거예요? 마누라까지 짜고 그러는데. 경찰 부부 간에 서로 교대하는데. 예? 도둑질 하는데. 오늘 뉴스에는 뭐 그 순찰차에서 뭐 영상 봤다. 그게 뉴스거리래. 기자개혁 내가 하고 있어. 어느 날 한다. 경찰 특집 방송 하나는 KBS, MBC, SBS 다 혼날 줄 알아라. 방송마다 경찰 특집 방송하라. 그게 무슨 뉴스야, 그게. 여러 명이면 기초질서 파기 원범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걸로 끝나냐? 15만 경찰이 내 이름도 알아, 어떻게. 나만 떴다 하면 두드려 팬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 제대로 맞진 않았어. 한 대 때리는데 얼마 죽었어? 줘봐야 국가 권력인데. 10,000원이나 2,000원, 3,000원 주면 그까짓 거 받아가지고 내가 뭐야? 그만둬야지. 차라리 도망 댕기겠다, 이거예요. 그 앞에는 국회에 황운하 씨가 있어. 황운하, 저기 경찰하던 양반. 경찰하던 양반 9명인가 들어갔어. 야, 이거 선거혁명이야, 선거혁명. 경찰 힘 높여봐야 경찰 다 주저앉습니다. 그냥 있어도 지금, 예, 여기저기서 뻥뻥 터져나가는데 하늘을 벌써 찔러놨다, 이거 이미. 아무리 잘해도 그 군기가 잡아봐요. 터지게 됐어. 이제 끝났어요. 각자 몸 조심하세요. 옆에 있다가 옛날에 옆에 있던 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걸 그 예언 못하는 사람이 했어. 여러분 엄마나 할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어떻게 될 것 같아? 틀렸어 이놈아. 재벌도요 다 망합니다, 여러분. 권력만 뭐 몇 년 하고 재벌 오래 가는 줄 알았죠. 끝났습니다 이제. 그것도 예 그럼 뭐 몇 년 안 간다고 그러지 몇 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갔잖아요. 아직 많이 남은 거예요? 간 거예요. 오늘 최태원 압수수색 했잖아요. 굉장히 정직한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하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땅이. 조금 세게 얘기하면 차량이 급후진한다, 이거, 급후진. 뭐를 한다고, 경찰은 깜빡 안 가는 걸로 알아. 자기들이 다 집어넣는 줄 알아. 그 정신부터 교육시켜야 돼. 내가 경찰이라면 그 정도 잘못했으면 나 옷 벗고 집에 가 숨어 있어야지. 그 옷. 하여튼 탐지기 빨리 개발하셔야 돼요, 대통령님. 종로경찰서 수사과장인가 형사과장 애가 그러더라고. 가니까 인상 조금 뭐 이렇게 이런 양반 들고 왔더라고. 내가 그런 거가 무섭지도 않으니까 자기는 벌써 느끼지. 보내는 거예요. 그래. 야, 이 사람아. 그렇다고 깡패라고 하지 마. 고등학교 때 제 선생 깐 거면 싸가리 까는 거.
어? 동네 깡패 애들 내가 두드려 패버렸어. 어? 그때 경찰 안 끌려갔어. 그때는 학생들은. 미안합니다. 이거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뭐 무슨 파 애들이 싹 잡아? 거짓말이야. 우리한테 끌려갈 것뿐이 없어. 의도 터질 것뿐이 없어. 걔들도. 경찰 걔들이 수사한다 해. 내가 아는 건달애들 다 그래야 돼. 걸리면 백은 국회의원 백 걔들이 훨씬 낫더라고. 홀딱 뒤집어야 돼 세상. 나부터도 아예 세상을 뜨지 뭐하러 살아도 나 마누라도 믿기 어려워. 엄마 하나만 믿어. 다른 아무도 믿지 마. 대통령님 아무도 믿지 마세요. 엄마는 버려봐야 별 볼 없어. 마누라 언제 도망갈지 몰라. 이 사람은 이따 퇴근하고 가봐라. 그 노래방에 가서 어떤 남자하고 같이 갔다는 게 당신 고발한다는 게. 수사 들어가면 다 각자 도생이요. 신부만 다 각자 도생 한번 만들어야 돼. 검찰 없애버려. 남아있는 검찰도 순사라고 그래. 순사. 검찰청을 순사청. 검찰이 경찰이 다 해버려. 그게 엄청이 좋은 건 줄 알고 자기 후배들 잘해준다고 화분하시고 엄청이 좋은 건 줄 알고 그게 망하는 비결이요. 어차피 끝났어. 다시 무너져도 끝난 거야 이거. 경찰 수사시대 안 와. 이제 끝났어. 여기 스타벅스 공간이라서 내려가셔서 이거 찍으시겠어요? 아무리 애써봐 당신들.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해보라고 안 된다니까. 그것도 안 돼요 당신은. 계획대로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당신들은 정직하게 살려도 안 된다니까. 오천만이 황운하를 바라보고 있고 5천만이 김창룡이를 바라보고 있다. 정말 기쁜데요. 뭘 한다고. 날씨도 많이 풀리고 따뜻해지면서 기분이 막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이 봄을 즐길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적폐 국민의힘이
아니 이제 국민의 짐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또 윤석열이 사의를 표명을 했잖아요. 정말 안물안궁인데요. 윤석열의 정계 진출의 야욕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 촛불 시민들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적폐들이 호시탐탐 여전히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안 있으면 또 중요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도 적폐 세력들과 한판을 해나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많고 많은 국진당의 아팀들 중에서 아쉽지만 딱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국진당의 언론개혁 반대 행태이고요. 최근 다시 밝혀진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진상규명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고 또 성범죄 의사들을 주둔하는 적폐 이 국진당을 규탄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이어갈수록 점점 화가 나지 않습니까? 네, 이 분노를 직접 적폐들에게 보여주고자 현장에 나가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서울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 또 부산에서는 언론 적폐의 주범이죠. 조선일보 부산지부 앞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힘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럼 현장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계신 권호민 사회자님. 네, 저는 지금 국민의힘 중앙 당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6시가 되니까 국민의힘 당사에서도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국민의힘 당사에서 저희가 오늘 국민의힘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개혁 입법에 대해서도 코로나 극복에 대해서도 발목을 잡고 있는 이 국민의힘에게 오늘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우리 국민들 함께 힘차게 투쟁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힘찬 열기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부산에 좀 멀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나와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마누라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시민들의 여보, 분노를 나 경찰 오래 하겠어? 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건 예스. 엄마한테 물어보면 틀렸어. 끝까지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3월 5일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난 2월 19일 조선일보 폐간 집회 기억나시나요? 네, 음향사고가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네, 그 전에 저희가 집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 2월 19일에 조선일보 폐간 집회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이후에 2주 동안 총 70여 분께서 폐간에 대한 마음으로 온라인 1인 시위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조선일보 폐간 청와대 청원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총 3,300여 분이나 참여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이 청원이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준비된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촛불 국민의힘으로 적폐 청산하자라는 조선일보 폐간하자라는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폐간, 언론개혁 실현 청원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폐간했어요?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죠. 폐당했어요? 국민의힘? 왜 경찰들이 여기 딱 있습니다. 막아놨어?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하는 거요. 이거 뭐 길을 하는 쓰고 이 적폐 검찰들이 막아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발악을 촛불의 힘으로 물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개 야당이 뭐를 하겠어? 다들 그렇게 하시려고 일개 믿지만 야당이 뭐를 어쨌든 하겠어? 마음을 모아서 더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발언과 영상으로 그럼 이 주수청 관련한 내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윤 총장 사의 파문이 확산될 것 같은데요. 첫 소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퇴했습니다.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저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단 국제로 가는 고속도로를 닦는 것이라며 자치림하고 도박하는 데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검찰총장의 직무. 국민의힘 끝났어요? 아니 문을 완전히 폐쇄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폐쇄? 네, 감사합니다. 왜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발언에 좀 강제로 들어보도록 검찰이 하겠는데요. 지금 연결 준비됐나요? 다 나가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저는 짧게 세 가지에 대해서만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적절한 타이밍을 누리던 윤석열이 검찰의 근위들을 자처한 친검찰 언론들의 인터뷰를 받아서 사의 표명의 사전 발판을 계획을 하고 자신의 첫 직장이자 강성 보수가 결집되어 있는 대구로 가서 사실상 대선의 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여진 출정식의 모습까지 보여준 것은 이 보수청의 반대 의사 표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저 자신의 현실 정치 입문이라고 하는 것을 공표를 하고 극우 세력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무엇보다 소위 윤석열 출마 방지법의 그 국회 통과를 예상을 해서 이를 회피하고자 선거일 기준 1년 이전인 다가올 3월 9일 이전에 사의 표명을 함으로써 매우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이 타이밍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지는 상황이죠.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상황 속에서 여의도발 찌라시로 돌고 있는 것은 윤석열이 제3지대의 그 대선 후보로 나서가지고 이후에 국힘을 흡수한다라는 그러한 전략을 꾀하고 있다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자신이 사퇴한 후 곧이어 다가올 재보궐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현재까지 지금의 집권여당과 친정부 그 인사들만 공략했던 편파적인 수사와 그리고 국힘 인사에 대한 수사는 무마시키던 이러한 선택적 수사들을 사실상 본인 스스로가 인정해버린 그러한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제3지대를 형성해서 재보궐 이후의 대선 행보를 예상한 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어차피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또다시 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이 국힘이 이를 계기로 윤석열이 만든 제3지대 정당으로 자연스럽게 흡수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이러한 판단이 국힘의 망조 시즌2로 결국 최악의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윤석열과 국힘 측의 이러한 판단이 지금의 정치 문화가 바뀌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당히 구시대적 정치의 논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 때문인데 살아있는 권력과 거짓한 점보다 지난 이명박근혜 보수정권 9년을 예시로 들어서 그 당시의 정부와 집권 여당을 뜻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국민의 심판과 명령에 의해서 그 기득권들이 끌어내려지고 촛불국민의 힘에 의해서 세워진 촛불정부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 과거 보수정권의 기득권 적폐 잔존 세력들과 시대착오적인 계산들을 계속 구현하면서 그때 그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과 거학의 정의를 지금의 정부를 향해서 들먹인다는 것은 현 정부가 어떤 기조를 갖고 출범하는지 그리고 현재 국민들이 얼마나 깨어있는 것인지 정치판이 그때와는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 이에 무지한 상황 속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냉혹할 수밖에 없다. 결국 윤석열의 그 과거 의혹들을 모두 끌어안고 재선으로 나아가게 된 제3지대로 흡수될 또 다른 이름의 그 국힘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그 지엄한 명령에 의해 벌어지게 될 말 그대로 국민의 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중수청 반대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를 위한 반대. 정권 교체를 꿈꾸는 그들의 애처로운 상상력이 만들어낸 각본일 뿐이다. 이렇게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곳의 분위기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공간은 다르게 좀 쌀쌀한 분위기 속에서 이 앞에 많은 경찰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선관위분들도 함께 나와 계십니다. 네, 오늘 화상 집회는 여의도 국힘당 중앙당사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스크린을 통해서 생생하게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촛불국민들은 지난 2년 동안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주장했고 국힘당을 비롯한 각 정당들의 개혁 입법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적폐청산과 촛불개혁 이것을 위해서 거리에서 촛불을 밝혔습니다. 오늘 집회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선관위 직원분들에게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1야당인 국힘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에 협조하라고 촉구하고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헌법의 정신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과 촛불을 들고 힘차게 싸워 나가겠습니다. 매 순간이 그러했지만 현장에서 촛불을 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지난 기간 촛불을 끄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국민분들께 요청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적폐 세력들과의 싸움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마을촛불연대의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거리에서 계속해서 촛불을 들고 우리 국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꼭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고 있고 또 성범죄 의사를 비하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영상 발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저급한 백신 정쟁화가 국민 불안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량을 문제 삼다가 백신 접종 단계가 되자 이때는 대통령이 백신 1호 접종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좌충우돌하는 야당의 유치한 백신 정쟁이 먼저 경제과장 하더네. 야당의 저급한 정치 행태는 오히려 국민의 마음을 끌어지게 하고 짜증만 유발할 것입니다. 백신 접종은 방역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이 아닙니다. 중범죄 의료인의 연어 취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연어 강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모두 부정하는 피해 법권지대에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유사한 면허는 신이 내린 신성 불가침의 면허입니다. 유튜브도 안 봐. 그렇게 해놓고도 지금 안 눌러. 우리 하나야 3개, 4개 안 눌러.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과장이 오늘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화상 집회에 함께하고 이렇게 발언까지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 대한 적폐 세력들의 악의적인 흠집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마땅한 대안은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며 떨어지는 여당 지지율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자신들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전형적인 협작군 노릇을 하고 있는 적폐 세력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닥치고 반대, 근거 없는 음모론만 이야기하는 야당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들이 집권했을 때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에 두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책임 회피와 제19 감싸기에 급급했던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가로막고 분단을 고착화시켜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정당이 바로 지금의 국민의힘입니다. 그런 정당이 지금에 와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운할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해체될 때까지 영원히 국민들에게 심판받아야 되는 정당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범죄자를 비용하는 집단입니다. 성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과 백신 접종 거부까지 거론하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제19 감싸기에 여념이 없을 때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는 의사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왜 싫어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며 이 법안에 대해 비판하며 중범죄자 의사들을 감싸돌더니 결국은 국회 법사위에서 하년에 진행되었던 여야 합의는 무시한 채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병은 안 간다 이거. 의사들의 성범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격증 정지 1, 2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의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환자들은 그런 공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의사들에게 자신의 진료를 맡게 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범죄 행위를 막고 환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을 경찰 잡는 법, 의사 면허 강탈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박탈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면서 범죄자들을 지나가다가 순찰차 안에 뭐하나, 남자 경찰과 여자 경찰 뭐하나 자세히 보세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국민들의 심판으로 뭐 하고 있었어요?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아직까지 적폐청산에 목말라 있습니다. 엄마가 그런데 뉴스에 나갔다는데요? 촛불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한반도의 모든 적폐 세력들이 사라지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싸워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봐도 하얀 사람, 더 하얀해지는 사람. 네, 국민의 생명을 위한 코로나법을 가로막는 것도, 성범죄자 의사를 처벌하는 것도, 그리고 이 나라를 개혁하는 것도 다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바로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 많은 당직자들이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스크린 중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생생히 국민의힘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을 모아서,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서 똑똑히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구호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그 구호 3번씩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으로 언론을 개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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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국민의 힘으로 적폐를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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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곳 국민의힘 당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마음을 가진 국민들의 목소리가 생생히 국민의힘 당사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힘차게 투쟁해 나갑시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또 뜨거운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대학생들을 힘찬 박수로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유롭게 한국을 헤쳐먹으려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했대요. 정규 총선 탈패하고 망신당하지 않았나요? 근데 3배로 뻔뻔해졌네. 바이러스보다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촛불 국민의힘으로 박멸해요. 바이러스보다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촛불 국민의힘으로 싹 다 박멸해요. 네, 사실 작년 총선 패배했으면 정신 차리고 살 정도 아니면 아 이거 적성이 안 맞구나 하고 문 닫거나 둘 중 하나 했었어야 됩니다. 계속 버틴다면 국민의힘으로 반드시 몰아내겠습니다. 맞는 것도 싫대요. 안 맞는 건 더 싫대요. 수준이 약점이러니까 어디 내놔도 부끄러워. 이렇게 귀한 국회에 이렇게 누추한 분들이 들어오실 수는 없어요. 바이러스보다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촛불 국민의힘으로 박멸해요. 바이러스보다
보다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촛불 국민의 힘으로 싹 다 박멸해요. 바이러스보다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촛불 국민의 힘으로 박멸해요. 바이러스보다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촛불 국민의 힘으로 싹 다 박멸해요. 촛불 국민의 힘으로 싹 다 박멸해요.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네, 저 수많은 선거 노래들이 있었지만 저는 지난 총선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가 바로 지금 불렀던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이맘때쯤부터 우리 촛불 국민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대학생들이 각 지역에서 정말 선거 기간 동안에 뜨겁게 투쟁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래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사가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노래가 좀 바뀌었는데 현 시기에 맞춰서 새롭게 개사한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개사를 하게 되셨습니까? 아, 사실 제가 노래 중간 발언으로 했던 것처럼 네. 작년 총선 때 사실 국민의힘당 완전 박살내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그 박살 내려고 저희가 또 그때 이렇게 불렀었던 건데 이렇게 사실 저는 그게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랬는데도 지금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예 안 되겠다. 이 바이러스는 쉽게 죽지 않는다. 아, 이거 빨리 바이러스 시대가 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개사를 하면서 진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촛불의 힘으로 이 정신 차리게 만들고 쫓아내겠다 이런 마음을 좀 불러봤습니다. 네, 아직까지 코로나가 극복된 건 아니에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가 아직 남아있듯이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반드시 네, 이 사람들 다 없애야겠죠? 맞습니다. 네, 대학생들이 선거 이후에 사실 고발을 많이 당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벌금이 1억 3천? 네네. 네네, 그렇게 받았다고 했는데 재판도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일단 대학생들이 이 총선을 맞이해서 우리 사회에 진짜 암적인 존재들, 나쁜 존재들이 다시 정권을 권력을 잡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선관위랑도 다 협의하고 정말 법에 다 안 걸리게 모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까 이놈들이 자기들 떨어졌다고 고발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또 고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발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재판이 좀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제 벌금을 계속해서 구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런 국민의힘 같은 어떤 정당뿐만 아니라 저희가 계속 외치고 있는 어떤 산업 적폐들 다 언론 적폐들 다 합쳐서 어떤 카르텔들의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벌금을 때리고 있지만 저희 대학생들 계속해서 이런 목소리를 벌금 같은 걸로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좀 내려고 하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마음 받아안고 앞으로도 열심히 이 사회에 앞장서서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런 대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도 이 자리에 선관위 직원분들도 나와 계십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대로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선거 시즌이라고 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정당하게 목소리를 냈던 우리 대학생들에게 우리 시민분들이 앞으로도 많은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폐 세력들이 여전히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분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역사 동안 끊임없이 이 나쁜 놈들이 나쁜 짓 한 거는 유구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또한 그 역사에 발맞춰서 우리 민중들이, 우리 국민들이 함께 맞서 싸워나가면서 이렇게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 그리고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끊임없는 발걸음,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국민들과 우리 대학생들과 우리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좀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결국 그 과정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을 꼭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끝장낼 수 있도록 저희 2021년 열심히 살면서 저희 대학생들도 항상 앞장에 서서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사회,
만들 수 있도록 적폐 청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네,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제가 아까 마이크를 잡았을 때는 우리 퇴근하는 직원들이 막 눈을 흘기면서 가고 이랬었는데 노래를 부르니까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의 힘으로 또 하나가 되고는 우리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도 힘내서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부는 날 차가운 단방에 앉아 한 손에 촛불을 들고 다른 한 손에 주먹을 쥐었지. 우리의 외침이 멀리 퍼져나갈 때 그토록 그리던 세상이 올 거야. 우리의 노래가 하늘 끝에 닿을 때 그토록 그리던 하나가 될 거야. 너와 내가 함께하는 시간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낼 거야. 너와 내가 함께하는 투쟁이라면 우리 반드시 승리할 거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한다면, 끝없이 우리의 목소리를 외쳐나간다면 세상은 바뀔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앞장에서 뛰쳐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외침이 멀리 퍼져나갈 때 그토록 그리던 세상이 올 거야. 우리의 노래가 하늘 끝에 닿을 때 그토록 그리던 하나가 될 거야. 너와 내가 함께하는 시간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낼 거야. 너와 내가 함께하는 투쟁이라면 우리 반드시 승리할 거야. 너와 내가 함께하는 시간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낼 거야. 너와 내가 함께하는 투쟁이라면 우리 반드시 승리할 거야. 우리 반드시 승리할 거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노래 잘 들으셨나요? 네, 저는 이곳 현장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날씨가 쌀쌀한 것도 있고 정말 신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바로 앞에 청산의 대상을 두고 집회를 하니까 왜 이렇게 신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당사에서는 이렇게 앞에서 이런 문화제를 하기도 힘들었는데 오늘 이 자리 굉장히 좋네요, 여러분. 다음번에 코로나가 풀린다면 꼭 이 적폐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곳에서 촛불을 들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직자들이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를 국민의힘 당사에 힘차게 전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전에 다음 발언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5일은 조선일보 창간 100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적폐 언론이 100일년 동안이나 이 나라를 좀먹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끝장내자, 다시 한번 촛불을 들고 언론을 개혁하자 우리 국민들이 힘차게 외치고 힘차게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앞장서고 계신 분입니다. 초심님의 발언을 구호를 외친 뒤에 바로 이어서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중수청을 설치하라. 설치하라.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으로 언론을 개혁하자.
기획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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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십니까. 이 집회에 참석하신 동지,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 동지 여러분, 오늘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런 발언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국민의힘, 우리 서울의 소리와 정말 인연이 깊습니다. 자유한국당 시절 홍준표 대표가 저 도착하고 유석춘을 데려다 혁신위원장으로 앉힌 뒤에 이 당은 바로 도착 애국당이 된 것이고, 그걸 아직까지도 사과조차 않습니다. 지금 홍준표는 어디 있습니까? 저희도 국회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무슨 정의로운 사도인 것 마냥 지금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날선 그런 비판을 하고 있죠. 참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러겠습니다. 왜 국민의힘이 도착 애국당이냐? 왜 애국당이냐? 제가 지금 그 유석춘이나 이호연, 이영훈, 심지어 조옥송 같은 이런 친일 매국노들을 제가 가서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고소를 했을 뿐 아니라 이 국민의힘 당이 대리 고발을 하더라. 국민의힘 당에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은 왜 우리가 소위 부르는 친일 매국노, 그 대한민국 국민의 누구라도 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을 조옥순이나 유석춘 같은 사람들을 대리 고발을 하냐? 그리고도 당신들이 도착 애국당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냐? 직접 제가 질문을 드리고, 얼마 전에 여기서 일어난 부영 대표의 여기자 기습추행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언론을 앞서서 국민을 기망하고 협박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제가 오랜만에 여기 이전에 와가지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게 도착 애국당이다, 이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건 팩트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나경원이 어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떨어졌죠. 나경원이 누굽니까? 제가 여러 번 도착 애국 나경원, 나배 나경원 하면서 응징 취재를 했지만 그 고발 사건들이 아직 기소 안 되고 전부 무혐의로 난 것 같아요. 국민의힘 요즘 뭡니까? 문재인 정부 4년이 됐지만 단 한 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고 한 일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코로나,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가 어려울 때 그래도 대한민국은 그만큼이라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부분도 그러고 사회 부분도 그러고 복지 부분도 그러고 이 정도 해오면 단 한 번이라도 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인 발언을 했냐? 그러기는커녕 저 시대의 가족 사기단 윤석열을 앞세워가지고 윤석열 뒷고문이나 따라다니면서 윤석열이 어저께 사퇴를 하니까 국민의힘에 저 대구시장 권영진이는 꽃다발을 들고 환영을 하러 나오질 않았나? 이런 당이 과연 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 당은 바로 도착 애국당이다. 국민의 진당이다.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당이다.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영 대표, 당신이 판사 출신이니까 과거 재판을 많이 했을까요? 저 민주당 김성은 의원이 당신 같은 행동은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판사 시절에 많은 여러 건을 유죄로 판결을 했다, 그런 얘기도 들었죠. 나는 대한민국 판사면은 정의로운 줄 알았어요. 나는 판사들은 날마다 죄 지은 사람들을 판결하고 응징하기 때문에 판사들은 절대 부도덕한 짓 않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국민의힘 조영원 대표가 판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은 남을 모아먹고 거짓말하고 욱박지르고 이러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법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판결들 나오는 거 보면 이 국민의힘은 무조건 무죄야.
야권무지 여권무지 얘기가 나오죠. 나경원지를 13건을 부지를 줘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게 만드는 저 검찰 윤석열이가 어저께 속이 좀 쓰렸을 겁니다. 나경원 남편이 판사인데, 김재호 판사인데, 윤석열 장모 사건을 양재택, 정대택 그 사건을 뭉개준 사람이다. 전부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국민의 지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 도착하고 적폐 세력들 윤석열이 같은 자를 위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그 애옥된 소식들을 전달하고 저 국회 또아리 들고 앉아서 못된 짓만 할 거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발 국민의힘이 과거 도착하고 당한 짓 반성하고 사과하고 다시 국민 앞에 정말 국민의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최소한 국민의힘은 2년 동안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눈앞에 닥쳤는데 이자들이 지금 윤석열을 앞세워서 서울시장 선거에 무슨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영향력을 좀 행사해보려는 그런 모락을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윤석열 얘기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윤석열의 가족 비리는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만일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날마다 내가 윤석열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기꾼 뒷배 네 마누라 헌대의 척을 껴차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겠습니다. 만약 저희 얘기가 하나라도 틀린 거 있으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는 즉각처를 고소고발 조치를 해주십시오. 국민의힘 과거 유석순을 혁신위원장으로 데려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국민 사과를 해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단 한 번이라도 이 정부에 대해서 잘한다는 얘기 해본 일 있냐? 그런데 당신들은 하나라도 잘한 게 있든지 한번 지금 나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오랜만에 국민의힘 앞에서 내가 이런 발언을 하게 돼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참 감개무량하다. 앞으로는 자주 오겠다.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내가 매일 이곳으로 출근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집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젊은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 리포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유튜브 여러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채팅으로도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보면서 채팅에 좋은 의견들도 몇 개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온 것들은 나베는 끝난 나베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대구시장을 각성하라. 오늘 또 윤석열 어제죠. 어제 윤석열이 대구에 방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대구시장은 대구 시민들을 욕보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정말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성범죄 네네 그러면 이 현장의 분노를 다시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부산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도 준비를 하셨다고 하고 지금 오늘 미리 와서 집회를 좀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네,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음소거 해제됐나요? 예, 음소거 해제됐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평화통일센터 하나 대표 김동윤입니다. 네, 오늘 집회를 준비를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산 지역에 적폐청산 사회개혁 공공부라는 연대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검찰개혁 문제, 언론개혁 문제, 사법개혁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이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한 행동전을 부산에서 좀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고민 속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 오늘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실천을 진행했습니다. 예. 네,
네, 잘 들었어요. 잠깐 음향사고가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좀 반응을 보여주셨을 것 같은데 시민분들의 어떤 현장 반응 같은 것들도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 서 있는 뒷자리가 조선일보 부산 시사의 자리입니다. 요 지역이 너무 좀 어두운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드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부산 지역에서 이렇게 언론개혁 문제를 내걸고 이렇게 행동전에 돌입한 것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촛불 언론들이 당연히 이 촛불 혁명의 과제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많은 가짜뉴스를 생산할 건데 그 가운데 부산 지역에서 언론 접촉 공사를 위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의미 있는 대회였다 생각해 봅니다. 네, 정말 저희도 서울에 있으면서 부산에서까지 이렇게 검찰개혁도 언론개혁 여러 가지 문제들을 외쳐주고 계셔서 굉장히 힘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에게 앞에 또 나가 계시잖아요. 조선일보를 향해서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집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7일 언론, 국제 찬양, 가짜뉴스 찌라시, 조선일보를 반드시 해결시킵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쟁을 해주시니까 정말 큰 힘이 되는데요. 그럼 이어서 다른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해서 일단 짧은 영상을 본 후에 발언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만 회사의 대표였던 민간인 김종익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년여 동안 불법 사찰을 당했습니다. 사찰을 한 곳은 정부기관이 아닌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 이명박 정부 들어 신설된 이곳은 원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업무가 한정돼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사찰 대상이었던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사찰 문건이 3년간의 소송 끝에 공개됐고 정치검찰과 정치국정원이 합작해서 여러 조작하면서 공개된 과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군대에서 노무현을 갖고 계시고 정권이 바뀐 우리는 이제 언젠가 또 우리 시대가 온다. 국정원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불법 행위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선거 개입, 민간인 사찰, 특수활동비 횡령까지 조직적이고 광범위했습니다. 포만 회사의 네, 음소거 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촛불 시민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저는 국정원 개혁, 내 나라 내 파일 시민행동 상임집행위원장 김윤태입니다. 저희는 3년 전부터 이명박 정권과 국민의 정권사에 여러 가지 국정원의 문제들, 불법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추적해왔습니다. 특히 원세훈 판결을 통해서 국정원은 불법 사찰과 불법 공작 그리고 정치 개입을 일삼는 그런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의 국민, 개인에 대한 사찰한 그런 모든 파일을 내놓으라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생산한 정보 문건의 제목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정보를 우리에게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그 소송을 통해서 대부분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이후부터 속속히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불법 공작, 정치 개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 하에서 청와대가 직접 국정원에게 지시하고 불법적으로 한 여러 가지 불법 사실이 발견이 됐는데 특히 여야 포함해서 299명에 대한 국회의원 전수 사찰 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이에 대해서 보고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정수석과 홍보기획관을
지낸 사람은 지금도 버젓이 처벌받지 않고 공직에 나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노현 선생님을 비롯한 이런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법 개인 사찰뿐 아니라 불법 공작을 저질렀습니다. 심리 공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에 개입하고 검찰과 협력해서 검찰과 한 통이 돼서 많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저질렀던 이런 국정원의 불법적인 문제는 박근혜 정부 와서도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인에 대한 그런 사찰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정치인에 대한 사찰, 그리고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사찰도 똑같이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에 3차 내 나라 내 파일, 새로운 파일에 대한 공개 신청을 했습니다. 곧 그 자료들이 우리에게 이제 도착할 겁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불가역적으로 그 사찰 기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아직까지 개혁되지 않아 그 전모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는 지금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을 통해서 국정원이 개혁되도록 할 겁니다. 국정원 개혁위가 만들어졌어도 국정원은 개혁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특별법을 작년에 촛불시민의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만들었어도 아직 국정원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명박 정권 하에서, 박근혜 정권 하에서의 국정원은 권위시대의 정권이었습니까? 군사독재시대의 정권이었습니까? 그 당시의 국정원은 국가정보원입니까? 안기부입니까? 중앙정보입니까?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복무하라고 한 국정원이 정권 연장과 유지를 위해서 복무하였습니다. 시민은 이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소멸시효도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특히 정권 유지나 연장 차원에서 저지른 범죄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드러난 불법 사찰 내용은 극히 일부입니다. 천인국노할 그런 불법 공작 내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정원 개혁이, 국정원에 대한 새로운 법 이런 걸 통해서 새롭게 특별법을 통해서 이를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중대 국가 범죄를 지시하거나 생산하거나 보고받고도 처벌은커녕 버젓이 아직도 공직에 있고 공직에 나가려는 뼈아픈 이 현실에서 우리 시민사회가 나와서 싸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싸움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국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주체가 있는 그 주체인 야당의 국회의원이 이를 여당의 정치 공작이라고, 선거운동이라고, 시민운동을 폄하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를 공작을 일삼던 본인들 사고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소롭습니다. 이에 국가정보기관의 과거 정권의 악행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통해 불법 사찰과 불법 공작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저희는 만들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아마 다리 뻗고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이 다수 생길 겁니다. 내가 생산한 불법 사찰, 내가 지시한 불법 공작, 내가 보고받은 국가 범죄가 버젓이 지금도 선거에 나가려는 그런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공소시효 없이 처벌받을 것이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시민사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과거 청산입니다. 정보기관 개혁입니다. 바로 우리 촛불 시민사회가 이룬 값진 성과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가가 하지 못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폄하, 비하, 모욕하지 마십시오. 침당. 두려움을 느끼고 떨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그나마 현실 감각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겠죠. 이해합니다만 정치권은 이제 높아진 시민사회의 수준을 따라오길 바랍니다. 더 이상 감추려고 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 법은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과 공작, 정치 개입이나 이행한 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대신 진실을 밝힌다는 전제하에 삽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시하고 이것을
수행하고 불법 공작으로 손해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정권 연장에 이용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이런 시도가 우리의 지금 촛불 시민의 운동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함께해서 정말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윤태 위원장님의 멋진 발언 정말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또 촛불 시민들이 이룩한 성과를 계속 짓밟으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끝까지 함께 연대하고 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런 민간인 사찰 관련해서 제가 잠깐 본 것들이 있는데 정말 충격적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시민들이 종북 좌파로 분류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막 엄청난 사찰들, 뭐 CCTV를 둔다든지 뭐 상상할 수 없는 영화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민간인 사찰 문제를 또 반드시 진상규명해서 관련자들이 엄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같은 마음이신 거 맞죠?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분노의 마음을 담아서 구호를 좀 외쳐보기 전에 제가 이제 옆에서 계속 함께하고 계신 분들의 얼굴을 딱 보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늘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분들이 내가 보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번째 줄에 선글라스를 끼고 참여를 하신 분이 계세요. 또 TV 앞에 나온 것처럼 돼 있는데 썩어 빠진 언론 반드시 개혁이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또 맨 끝에 통일전사님이 아까부터 LED 화면을 열심히 들고 육아도 이렇게 겸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폐간하라. 네, 좋고요. 네, 밑에 또 민간인 사찰 진상규명. 네, 마지막에 이제 하와이에 계신 것 같은 분도 계시네요. 네, 다양하고 재밌는 모습으로 함께 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이 기세를 모아서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소거 해제하면 다들 기억하시죠? 음소거 해제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음소거 해제 지금부터 해볼까요? 네, 음소거 해제 하나 둘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외치는 그 후구를 같이 3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방해 성범죄 의사 비호세력 비판한다. 징벌적 손해배상법으로 언론을 개혁하자.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진상을 규명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음소거를 같이 해주시고요. 또 계속 함께하는 모습들 저희가 지켜보면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줌에 참가하신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먼저 자기소개 연결 혹시 됐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잠시만 음소거 해제 부탁드리고. 네, 안녕하세요. 네, 사랑하는 촛불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3호 촛불시민 화상축제에 함께하고 있는 액션 원 코리아 부산에 있는 허트롬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평화 원 코리아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저는 오늘 내가 국민의힘당을 비판하는 이유에 대한 자유 발언을 통하여 촛불 시민이 개혁하고자 하는 촛불 개혁의 작은 동력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난 국힘당 부산시당에서는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명박의 아바타를 부산시당 후보로 세웠죠. 이런 이명박 아바타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 전 MBC 뉴스 트레이트에서 방영된 불법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가족 친지가 가세하여 일감 몰아주기, 수십억 퇴직금, 편법 증여 등으로 900억 가까이 자산을 축적했던 국힘당의 젊은 대표 정치 주자였던 제2 의원이 정치계에 입문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정치 스승이었고 또 그 사람을 벼락공천으로 국회 일선까지 시켰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명박 아바타는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 민간인 불법 사찰의 리스트 작성이 되기까지 권력의 핵심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던 사람이고요. 전형적인 내로남불 그리고 적폐 세력과 야합하는 비호감의 정치로 지금 팬데믹이 코로나 사태로 모탈에 빠져있는 저희 민생들의 돌아보기는커녕 그 거짓과 기만과 야합으로 끊임없이 슬프게 사람들을 기만하는 정치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가 감히 진보 민주 정권을 2번이나 탄생시킨 부산에서 다시 한번 이명박의 부활, MB 아바타로 부산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촛불 시민의 지난 노력이 아직 결실을 펴맺기도 전에 이렇게 거짓과 기만으로 촛불 혁명을 방칠 수는 없는 거지요. 촛불혁명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고 4.7 보궐선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촛불혁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차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았고요. 저희가 발언이 여러 분들과 진행되는 만큼 좀 짧고 굵고 또 간결하게 이어서 좋은 얘기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분 모셔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연결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하고 또 짧고 굵은 발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가 지금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음소거 해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AOK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명철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28년 동안 언론계에 일을 하다가 2010년도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의 압력도 있고 해서 이제 퇴직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오늘이 그 조선일보 창간 100일주년 기념일입니다. 지난해 사실은 조선일보는 이제 며칠 후면 또 동아일보가 또 창간을 맡게 되고요. 일제 강점기에 탄생했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사실 그 수없이 많은 친일 행각을 했습니다. 우선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충성을 다짐하고 또 태평양 전쟁 때는 우리 청년들에게 전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군 자금을 마련하고 전투기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하는 등 조선 동아는 정말 그야말로 반민족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선일보 방응호나 동아일보 김성수, 중앙일보 홍진기 이 세 사람 모두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결국 조동중은 그 뿌리가 친일 세력입니다. 사실 8.15 광복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방은 되었지만은 지배자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직접 통치에서 간접 통치로 바뀌었을 뿐이지 이 군정은 친일 행위자들을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처벌하기는커녕 대한민국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친일 행위자들을 재등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야말로 친일 행위를 했던 검찰이나 경찰 또는 언론 이 모든 반민족 세력들이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일본과 미국을 위한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국민의 귀와 눈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친일 행위자들이 지금 이제 동의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지난해 100주년을 창간 100주년을 맞는 두 신문에서 해직되었던 언론인들이 동아일보에서 시작해서 조선일보까지 삼보일배를 하면서 조선동아를 정말 반성하고 과거를 사과하고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민족의 앞에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태어나라고 그야말로 나이 드신 연로하신 언론인들이 삼보일배를 하면서 조선동아를 동아에서 시작해서 조선일보까지 삼보일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선동아는 반성하기는커녕 끊임없이 왜곡과 일부러 조작된 통계나 왜곡된 기사, 친소, 공대 이걸로서 하여튼 국민들과 정통성 있는 민주정부를 계속해서 헐뜯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저는 미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듣고 있고요. 저희 이제 집회 진행상 살짝 이렇게 마무리 간결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생각을 했는데 근데 조선동아와 제가 지금 장소가 막강치목해서 하여튼 조동준 중앙운동과 조선일보 폐간운동은 우리가 이제 구호만 외치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때가 왔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적폐 세력의 청사는 조동준 언론 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네, 아니 뜻깊은 이야기 정말 잘 들었고요. 정말 친일의 뿌리를 두고 있는 조중동 반드시 폐간을 해야 될 것 같고 행동을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준비된 시민분의 발언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진행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양주에 사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양주에 살고 있는 김준성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세월호와 공수처 관련한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해경 관계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국회에서 4.16 세월호 청사 직무자료 조작 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의결 요청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직도 국민의힘 때문에 후보 추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또 세월호 7주기가 다가오는데 더 이상 이 국민의힘이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수처도 지금 출범한 지 상당히 됐는데 아직 간판만 있는 상태예요. 원래는 2월 16일까지 그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을 마감했어야 됐는데 아직도 이제 그거를 미루고 있고 또 3월 2일 시한도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인사위 운영 관련 규칙을 보내달라 요청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이 이 세월호 문제 공수처가 재활동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진짜 빨리 해산되는 것만이 국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결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와 발언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 혹시 되셨나요? 네, 음소거 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소거 해제.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 전남 지역본부 전여준입니다. 저희는 지금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9일간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이제 이 대북 적대 행위 중에 하나인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중단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상황과 전쟁 위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리고 여당에서 또 통일부 장관까지 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여당이 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이 훈련에 대해서 도대체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그와 같은 세력들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지금 모든 준비된 발언자가 끝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줌에 참가하신 분들 덕분에 훨씬 같이 모여서 이제 투쟁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위에 친일 언론, 조선일보 패가 이런 모두도 함께 해주시면 더 생생한 집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집회에는 줌으로 참가를 더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화상 집회는 저희 시청해주시는 촛불 시민분들의 후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모아주신 후원들이 오로지 화상 촛불 집회를 만드는 데 쓸 예정이고요. 우리들의 개혁 의지를 모아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후원 하나하나가 적폐 세력 없는 맑은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재치 있는 퍼포먼스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연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준비된 대학생들의 퍼포먼스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좀 재밌는 것들로 우리 국힘당 적폐들을 또 이렇게 타격을 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을 볼 수 있다니 너무 기쁠 것 같고요. 네, 여기 잠시 돌아보니까 줌에 또 참가해보신 분들의 재밌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아래에 정선김이라는 분께서 푸른 용의 전설 밑에다가 조선일보 패간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위에 계시는 수군김님은 최연소 참가자 같으세요. 네, 아가가 지금 와서 조선일보 패간, 또 국힘당이 규탄의 마음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준비된 퍼포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 상제 조선일보 전부다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 상제 조선일보 권력의 개가되어 100년을 헤쳐먹었네 국민들이 너무나 영원해요 이젠 사라져라 조선일보 이제는 개가되어 징벌적 손해배 상제 언론개혁 드디어 시작해요 징벌적 손해배 상제 징벌적 손해배 상제 입법하라 네, 재밌는 퍼포먼스 즐겁게 보셨나요? 대학생들이니만큼 역시 약간 재미있고 재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된 퍼포먼스는 이렇게 다 보았고 다시 현장으로 나가서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의 국힘당 당사 앞에 나와 계시죠? 네, 국힘당 당사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됐나요? 네, 지금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사이사이 또 우리 참가자분들의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으로 언론을 개혁하자라고 하고 계시는 우리 것 사람 네, 분이 계시고요. 또 저기 뒤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 나가 있는 거는 이제 여의도에 있는 건가 봐요. 지금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네, 급하게 현장을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권어민입니다. 네,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곳에서 힘차게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직 국민의힘 당사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생생히 국민의힘에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힘차게 싸울 것이고 끝까지 이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제가 현장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들과 함께 이곳에서 제가 국민들의 분노를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국민의힘에 전달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이 앞에 오니까 너무나 분노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고 앞으로 더욱더 뜨겁게 싸워나가야 되겠다는 다짐이 드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분들과 함께 아까 말했듯이 이곳에서 다시 한번 촛불을 들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까먹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네, 우리 사회자님이 진행해 주신 대로 음성을 해제하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불 켜져 있는 국민의힘 당사에 힘차게 구호를 전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가자분들께서는 음성화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힘차게 구호 외치겠습니다. 촛불 국민의힘으로 적폐를 청산하자! 우리의 힘으로 촛불개혁 완수하자! 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권원민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에 국힘당사 저도 사실 앞에 바로 나가있을 정도로 분노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끝까지 정말 찾아가서 이렇게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힘당이 알아서 좀 잘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준비된 퍼포먼스 영상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물질 이상 한방제 이상 직무를 방지하라. 굉장히 짧은 영상이었는데 안에 조선일보 폐간을 이제 휴지통에 넣으면서 인상적인 퍼포먼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좀 다 되었습니다. 정말 촛불 집회는 언제 시작해도 눈 깜짝할 사이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말 많은 국민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가 서로서로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앞에서 보면은 참가자분들의 모습 보면서 힘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적폐들에게 맞서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정말 끝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촛불은 승리합니다. 앞으로 계속될 화상 집회 후원도 꼭 잊지 말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적폐를 끝장낼 때까지 저희 촛불은 계속됩니다. 마지막 순서로 여러분 지금 좀 답답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신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피켓을 준비해 주신 것들을 잘 화면에 보이게 들어서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화상 집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서 전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학살로는 전두환과 그 똘마니들 5060의 부기영화 대물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시가 진리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모아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원 묻히 지랄내며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나아가자. 사비정신으로 오랜 노래로 유월한 선으로 역사를 만들자.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촛불 시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선거를 중요한 것들을 앞두고 계속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준비된 이 마음들을 후원으로 보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호흡계좌 102 369 887530 안지은 다음을 촉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적폐청산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나아가자. 사비정신으로 오랜 노래로 유월한 선으로 역사를 만들자.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나아가자. 사비정신으로 오랜 노래로 유월한 선으로 역사를 만들자. 국민의 힘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밤낮 없이 국민의 힘을 지켜주시는 경찰 아저씨들 감사합니다. 경찰 아저씨들 덕분에
우리 국민의힘 경찰에 월급 얼마 줍니까? 얼마 받고 와요? 아이씨! 국민의힘 얼마 받고 경비 받아? 예, 지휘자가 와서 앞으로 와서 근무하래요. 경비하면 이 경찰이에요. 경비하면 경찰이에요. 내 이런 경비하는 거 처음 봤어. 후방에서 근무하라니까 야 앞에 나와서 하래. 자기가 어른이랑 한번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생각할 때 앞에 나와서 하는 게 맞습니까? 키 큰 경찰 순경 아저씨! 순경 아저씨! 할 일만 하세요, 경찰관 여러분. 하여튼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저 양반 위에서 살다가는 여러분이 깜빡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경비 안 해야지 뭘 경비하는 거예요. 무슨 정보 가지고 와서 여기 경비를 하고 앉았어. 그러면 돈 못 줘 진짜 경찰. 뭐 어떻게 한다고 여기 와서. 지가 엄청이 높은 사람만은 여러분이 쉽게 얘기합니다. 청장도 여러분이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간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여튼 희한한 게 이 경찰이 태생이 아주 더러워. 왜 일제시대 때부터 들어오. 일제시대 순사시대 똥파리시대. 아유 징그러워. 100% 안 믿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요. 100% 안 믿어요 임마. 다 거짓말이요. 먹고 살라니까 하는 거지. 그거 뭐 저런 양반들이 경찰을 더럽게 만든다 이거요. 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한꺼번에 욕먹는 거요. 청장부터 국문과 나온 것 같아. 엄청 미끄러워. 차도 봐요. 아주 좋은 거 타고 다녀. 키 크면은 저런 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절대 승진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감시하세요. 특히 일선 경찰관 여러분, 승진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철저히 여러분이 개입해 주세요. 경비과장들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해. 그거 뭐 경비과장 뭐 지방에 있는 순경 아저씨들 올라오라고. 뭐 지리를 몰라서 경찰 인사 해체시켜 다시 하라고. 뭐 경비과장들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저 서장하다가 저기 가서 서장하고. 서장들 철저히 검찰 수사하라고. 철저히 해라고. 특히 서장 뭐야 이게. 상명하복 이거 완전히 없애버려. 이거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이 지금 무슨 지금 경찰은 뭐 당정청과 야당과 상급 이상 공무원 애들만 위에서 사는 애들이 이 경찰 애들이. 검찰은 김창룡 이하 15만 경찰 싸그리 내사해서 잡아들이라 이거. 공수처는 경찰 수사대상 다 잡아들이고 국회의원 애들 싸그리 잡아들이라.
여야 가릴 거 없어. 싸그리 다 잡아들이라. 그러면 아주 이 나라 참 해서 이 경찰관님 생활하 괜찮아. 쓸데없이 와서 지랄.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바르게 근무하고 바르게 수사할 거 하고 딱 부러지게 하고 집에 가는 게 낫지. 애들한테도 아빠 왔다 이러면 아이고 하루 종일 저 양반 이상한 짓 하다 집에 가. 아이고 그거 왜 그러나 모르겠어. 자기 관리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는 척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자기 관리 철저히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